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통합공항 이전을 논의하는 자리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던 무안군이 다음 달 광주시 전라남도와의 3자 회담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명의 단체장들이 나눌 대화의 핵심은 바로 군공항의 소음 대책인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 미리 짚어보겠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무안군 주민들이 광주 군공항 이전에 반감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소음입니다. 상생이라는 명목으로 광주 전투비행장의 무안 이전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서남권 발전을 위해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을 강력히 반대해 나가겠습니다. 사람은 물론 가축 스트레스를 유발해 인구 유입은커녕 지역 발전에 발목이 잡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일 걱정을 보이는 소음 말도 없이 시끄럽게요. 한번 뜨면 그냥 시키라면 그냥 기가 멈멍거려. 광주 통합공항의 무안 이전이 의미 있는 진전을 보려면 현지 주민들의 전투기 소음 인식차를 줄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도 이런 부분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 군공항 일대 소음 영향권은 40여 제곱킬로미터 반경에 5만 4천여 명. 무안국제공항으로 이 군사시설이 이전할 경우 소음 예상 지역은 무안공항이 위치한 망운, 운남 현경면 일대 19제곱킬로미터로 무안군 전체 면적으로는 4.2%, 전체 가구 기준으로는 12.7%가 영향권에 듭니다. 새로운 공항은 현 군사시설보다 2배가량 크게 건설되는데 그중 4분의 1은 현재 광주 군공항 일대에는 없는 소음 완충 지역입니다. 소음이 도심에 갇히는 구조인 광주와 달리 무안은 비행 반경이 해안 중심이어서 우려만큼 민간의 소음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핵심 설득 논리입니다. 통합공항이 무안으로 사람이 모여드는 집객 효과가 높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내놓았습니다. 소음 문제 그리고 무안 공항도시 무안을 만들기 위한 비전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더 많은 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달 6년 만에 얼굴을 마주할 새 지역 단체장들이 주로 나눌 대화도 바로 이 소음 문제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안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바로 이 소음 문제라는 장애물을 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선착장 등 바닷가에서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가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노후되거나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새벽 도로 끝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리던 SUV 차량. 안전시설물을 뚫고 그대로 바다로 돌진합니다. 스스로 차량에서 빠져나온 20대 운전자는 다행히 생명을 건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직진 차선이 끝나는 일명 T자형 도로. 평소 사고 위험이 높아 목포시가 충격 흡수 시설 20여 개를 설치한 곳입니다. 간혹 한 번씩 나요. 보면 차들이 여러 쭈쭈리 서 있을 때가 많이 사고 나가지고 단서 챙겨야 돼요. 충격 흡수 시설은 차로를 벗어난 차량이 도로 구조물 등과 부딪히기 전 충격 에너지를 흡수해 정지토록 하는 안전시설물로 목포 시내 1000개가량 설치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실제 사고 당시 시설물이 완충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채 그대로 부서지고 뚫렸습니다. 플라스틱 재질로 철제 등 다른 시설물보다 약할 뿐더러 지자체 역시 언제 교체했는지 기록을 찾지 못할 만큼 노후화됐기 때문입니다. 사고 이후 현장에 가봤습니다. 일부 시설물은 새 것으로 교체가 됐지만 대다수는 야간 전멸용 램프가 부러져 있고 안에 모래 대신 쓰레기가 들어있는 등 관리는 여전히 허술합니다. 시설물은 이렇게 곳곳이 깨져 있고 안에는 덩굴이 자랄 정도로 방치돼 있습니다.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상 충격 흡수 시설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과 유지 보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목포시는 매일 순찰을 하며 도로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지만 인력이 7명으로 한정돼 있어 외곽 지역까지 샅샅이 살피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예산에도 한계가 있다 보니 해마다 민원이 접수된 장소 위주로 10여 개 정도만 교체해왔다는 겁니다. 주 한 번 정도는 코스에 반영해서 돌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경 때 이제 약 5천만 원 정도 추가로
이제 확보를 해서 또 하반기 또 이런 민원이나 긴급 시설들이 보수하기 위해서. 최근 3년여 동안 전남 서해안 선착장과 항포구 등에서 차량이 바다에 추락한 사고는 49건. 목포시는 이달 안에 사고 장소뿐만 아니라 목포시내에 설치된 충격 흡수 시설을 전수조사해 교체 등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일찍 찾아온 초여름 더위에 수박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1, 2인 가구가 늘면서 크기가 작은 수박이 특히 인기라고 하는데요. 출하를 시작한 광양 미니 수박 수확 현장, 김단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수확을 앞둔 광양의 한 수박밭입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 뜨거운 열기 속에 수박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다 커도 무게가 2kg 정도에 지나지 않는 망고 수박입니다. 까만 껍질과 달리 노란 속이 특징입니다. 일반 수박보다 무게는 4~5배 가볍지만 식감과 당도는 비슷합니다. 한 줄기에 수박 여러 개가 열리고 수확도 2차례 가능해서 일반 수박에 비해 경제성이 뛰어납니다. 일반 수박은 한 번 심고 나면 바로 뿌리 다 빼버려요. 그런데 이것은 후작에도 잘 돼. 그러니까 이 나무 한 나무에 2번을 할 수 있다고요. 미니 수박의 한 종류인 복수박도 수확이 시작돼 전국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봄철 잦은 비로 지난달에는 작황이 안 좋았는데 다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점차 평년 수준을 되찾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속된 고물가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미니 수박을 찾는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6월달 접어들어서는 작황이 좋아가지고 생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가족들이 전부 다 소가족이기 때문에 큰 수박보다 차별화된 크기와 맛으로 과일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미니 수박 수확은 오는 8월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광주FC가 오늘 오후 광주축구센터 준공을 기념하는 오픈 트레이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구단의 수간 사업이었던 축구센터의 준공을 팬들에게 알리고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서는 센터에서 처음 훈련하는 선수들과 팬들의 하이파이브 이벤트, 단체 사진 촬영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올해 나주 지역의 배 흑성병 피해 면적은 680헥타르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지난 5월 예년보다 많은 비가 내려 흑성병 곰팡이균이 더 확산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전라남도는 배 흑성병을 농작물 재해보험 병해충 대상에 추가하도록 정부에 건의할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젯밤 11시쯤 목포시 북항에서 홀로 부둣가를 걷던 50대 남성이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이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남성이 메고 있던 가방에 낚시 도구와 술병 등이 들어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출 장면이 포함된 성평등 영화를 중학교 수업 시간에 상영한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부 양영희 수석판사는 학생들이 성적 굴욕감 등을 충분히 느낄 수 있어 성희롱 범주에 포함된다라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교사는 2018년 7월부터 약 1년간 노출 장면이 있는 프랑스 영화를 윤리 수업에서 상영했고 광주시 교육청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